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대기 발령과 감찰 조치가 내려지자 경찰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초급 간부 회의 개최도 추진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 질문에선 경찰국 신설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어젯밤 9시까지 3만 5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일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입국자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제한됩니다. 어젯밤 대구의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직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심 공원에서 산책하던 주민이 너구리떼의 습격을 당해 크게 다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너구리를 포획하거나 사살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 부담에,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직후 수출 항구를 공격해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곡물 반출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 내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사명 총경에 대한 대기 발령과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 조치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스스로 참가 사실을 알리며 자신도 대기 발령하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총경회의 참석자 50여 명을 감찰한다는 소식에 경찰 내부는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 발령 조치는 기름을 부은 셈입니다. 경찰 내부망엔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막는 거라며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실명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응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도 대기 발령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A 총경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꼬집었습니다. 익명 게시판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도 이뤄졌습니다. 투표 참여자 380명 가운데 96.1%에 달하는 365명은 류 총경의 대기 발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지만 회의 자체가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가 직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고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회의 중지를 지시하고 감찰에 착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총장 후보자와 류삼영 총경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 류 총경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윤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경찰청은 감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징계 대상자하고 청장하고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총경 서장들의 결집된 의사를 건의서 형식으로 청장한테 전달할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 집단 반발을 이어온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도 서울역과 경찰청 앞에서 류 총경의 대기 발령을 비판하는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류사명 총경 대기 발령을 철회하고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 총경에 대한 감찰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노조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경찰청이 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을 두고 비상식적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경찰제도 개선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통상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국 설치안을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고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은 다음 달 2일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짧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 전국 서장회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이 타결됐더라도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요일 오후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고 없이 기자실을 찾아 즉석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서장 징계에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비서실장은 공무원이었던 자신의 경험으로 봐서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부처보다 힘이 센 청이 셋이 있는데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라며 검찰청은 법무부 검찰국, 국세청은 기재부 세제실이 있지만 경찰청만 상위 관할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능을 하던 민정수석실이 없어진 만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지 않으냐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반발했던 평검사 회의 때는 징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평검사들의 의견을 모아 회의한 것과 치안 책임자인 서장들이 한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지도부 해산 지시도 어긴 만큼 복무 규정 위반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 이후에도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조가 소송 문제를 미결이라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대우조선과 원청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하청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타결에도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내세운 것은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장관과 참모들에게 적극적으로 국정을 설명하라고 주문했기 때문인데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감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강경 조치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군부 독재로 회귀하려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공안 통치라고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합법 타당한 정책에 대해 공안 통치라고 과장하고 지휘부의 지시를 어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는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것처럼 치켜 세우는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인사조치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의 힘을 과시하려는 치졸한 대응일 뿐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더니 내로남불의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술 더 떠 전국 총경회의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이 나설 사항은 아니라면서도 또 다른 협박성, 압박성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부 독재로 회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오랜 공백을 깨고 가까스로 개원한 가운데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 첫날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부 북송,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만큼 정권 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5년 만에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 역시 여야 간 대립을 가파르게 할 대목입니다. 도를 넘어서 지나치게 국정을 발목 잡기식으로 비난하거나 특정 장관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또 우리도 함께 공격을 하거나 또는 방어를 하는 측면에서 어느 현안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각 분야별 대정부 질의가 매우 불꽃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인데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태영호, 윤상현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박주민, 김병주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섭니다. 여당에서는 주로 대북 관련 TF를 담당한 의원들이 출격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권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야당에서는 데뷔전을 치르는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새 정부 내각을 향해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말 동안 이슈가 됐던 경찰국 설치와 경찰 내부 반발을 놓고 난타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둘째 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최근 경제 복합 위기, 퍼펙트 스톰 상황을 놓고 현 정부의 관리 실패다, 전 정부의 정책 탓이다 등 책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예고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했습니다. 재정의 역할이 절실한 때입니다. 무대처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처방을 내놓았지만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교육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관련해 현 정부의 보건정책과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 사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사위와 국방위, 정보위, 과방위 등 주요 상임위별로 첨예한 대치 전선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제보다 2만 8천여 명 줄어든 3만 5,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주 중 6만 명에서 7만 명을 기록했지만 주말 들어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규모도 감소한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요일 밤 9시 기준 중간 집계로는 4월 17일 이후 14주 사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중단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시 기준 신규 환자 65,433명. 일요일 기준으로는 14주 만에 최다 수치로 사흘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333명.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427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며 입국 방역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입국 1일차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밤 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입국 다음 날 검사까지 인정됩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검사받기가 권고되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정부는 유행 상황에 따라 추가 방역 강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입국 전 검사도 현재는 신속항원 검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PCR 음성 확인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집니다.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종사자들에 대한 PCR 검사도 강화돼 요양병원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에만 검사가 면제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어선 일본에서는 수시로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정부 대변인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감염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부 대책은 딱히 없어서 환자들을 맡을 의료 종사자 백신 접종도 늦어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2일 코로나 감염 상황을 설명하던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관방장관. 急速な増加が継続をしています。また病床使用率は地域差が見られるものの 연신 기침을 하다 발열 증세를 보인 뒤 이튿날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기자회견에 앞서 기시다 총리 등도 만났지만 관저에 밀접 접촉자는 없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내 감염자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인 하루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돼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요양하고 있는 사람들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나 준긴급사태는 검토하지 않고 4차 백신 접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폭증하는 가운데 환자들을 치료할 의료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이제 막 시작한 상황입니다. ませんけれども、こういったことは早めにとにかく決断していただければ、結果的に OK 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は2ヶ月間その間遅れたということに他なりませんので、かつしわ寄せが医療現場に行っていると。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자 각 지자체들은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병상 사용률이 80% 가까이 치솟은 오키나와현은 주민들에게 증세가 경미할 경우 병원을 찾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쿄도와 치바현 등은 부모의 출근이 어려워지지 않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밀접 접촉자를 특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택근무를 절반까지 늘리는 등 각 지자체들이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본 47개 광역단체장들은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코로나19 확진 나흘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증상이 계속 호전되고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시시자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현지 시각 24일 ABC, CBS 등 현지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몸 상태를 이전보다 매우 좋게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감염된 거로 추정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는 현재 코로나 확진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백신과 치료법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에 원숭이 두창에 대한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개최합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외의 원숭이 두창 발생 상황과 WHO 세계보건기구의 보건 위기 상황 선포를 고려해 이번 주 중에 위기 상황 평가 회의를 열고 조치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서 원숭이 두창 국내 유입 지연을 위해 출입국자 대상 안내를 확대하고 입국 검역 시 발열 기준을 강화했으며 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약을 배포해서 원숭이 두창 진단 검사 체계를 지자체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일 밤 대구시 구지면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직원 일부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뒤편으로 붉은 불빛과 함께
자욱한 연기가 보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대구시 구지면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난 불입니다. 대구 달성소방서는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대원 120여 명, 차량 37대를 동원해 1시간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일부 직원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발생한 지점은 저희가 여기 일단 공장 옆 쓰레기장 창고 쪽에서 일단은 불이 났다고 저희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굳이 내에 있는 이제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소방당국과 경찰은 신고와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윈드서핑 보드와 함께 바다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밧줄을 던져 70대 남성 A씨를 바다에서 구조하고 윈드서핑 보드까지 건져냅니다. 부산시 장안읍 부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A씨가 높은 파도에 휩쓸려 3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주말 동안 속초와 외홍치 등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은 높은 파고로 인해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부산 기장군 도로변의 소나무가 전신주 고압선으로 쓰러졌습니다. 부산 기장소방서와 한국전력공사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압선에 걸쳐 있던 썩은 소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압선이 끊어져 나무가 도로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변의 차량을 통제해 인근 도로가 한때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자매와 동생의 자녀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세종 남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 20분쯤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1층 상가 앞에서 각각 30대와 40대인 자매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숨져 있는 동생의 초등학생 자녀 2명과 자매가 각각 작성한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로 보고 자녀들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영월 남한강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소방당국 등이 사흘째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영월군 김삿간면 남한강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수색대는 수색 사흘째 성과가 없자 헬기와 드론, 차량 등 장비 15대와 인력 80여 명을 동원해서 실종 지점을 중심으로 수중과 보트, 차량을 통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최근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데다 강폭이 넓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원 산책로에서 너구리들이 주민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팔다리 모두 뼈가 드러날 정도로 크게 다쳐 입원까지 해야 했는데요.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다 보니 포획하거나 제거할 수도 없어서 공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팔과 다리 곳곳에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산책로에 갈 때 신었던 흰색 운동화는 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공원에서 50대 여성이 너구리 3마리에게 습격을 당해 입은 상처입니다. 너구리 3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제 공격을 당하셨고 3마리한테 동시에 공격을 당하시고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균형을 못 잡으시고 넘어지셨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도와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난데없는 너구리떼의 공격에 입원 치료를 받고 광견병 주사까지 맞아야 하다 보니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지만 보상받을 길도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고가 난 공원 일대가 어린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다녀 자칫 더 큰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분께서 어제도 그 사고 발생 전날에도 동일한 사고가 같은 공원에서 있었다고 해요. 뭐 경고 문구나 이런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냥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제 피해를 입었을 때 훨씬 더 크게 일이 커지.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 강북구 우이천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고
최근 각 구청에는 관련 민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서 포획하거나 사살하는 건 엄연히 불법이라 구청 측은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것 외에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 왔던 데 위주로 이제 먼저 방문해보려고요. 현장에서 살펴보고 좀 서식한다 이제 생각되는 곳에 이제 부착하려고 해요. 전문가들은 각종 개발로 너구리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도심에 등장하는 일도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명한 공존 방법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도시 생태계 안에 야생동물이 적응하는 사례는 좀 늘어날 것 같아서 도시공원이나 생태공간 조성할 때 야생동물의 은신처나 그런 공간도 같이 좀 고려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구리는 공격성이 없는 편이지만 새끼 너구리가 자라서 서식지 확보를 위해 떠나는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어미 너구리가 예민해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너구리를 마주치면 다가가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을 하지 말고 못 본 척 피해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집을 산 사람들은 불어나는 이자에 허덕이고 또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금리의 벽에 부딪혀 난감한 모습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서울 개봉동에 집을 샀던 A씨는 최근 치솟는 금리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대출 3억 원을 껴서 집을 샀는데 당시 2%대 중반이었던 변동금리가 최근 4.8%까지 오른 겁니다. 한 달에 이자로 내는 돈만 100만 원. 가족이 함께 실거주하는 집이다 보니 이자를 계속 내는 것 외엔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사실 월급이 오른다거나 사실 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시기인 것 같은데 이런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이제 가게에서 이제 더 아껴 써야 되고 더 힘든 느낌이 많이 있어요.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난감합니다. 애초에 매매는 포기하고 전세를 구하려 해도 이자가 무서워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비 신혼부부들이 모인 카페에도 비슷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는 너무 비싸고 전세는 대출 다 받으면 월급 절반이 이자로 다 빠져나가는 수준이더라고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이자는 계속 오른다고 하니까 정말 월세밖에 답이 없나 싶기도 하고. 현재 주요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과 고정형 상담 모두 6%를 훌쩍 넘었습니다. 전세대출 금리도 12년 만에 6%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변동금리 기준지표인 자금조달 비용지수 코픽스는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고 7월엔 빅스텝 충격까지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런 속도면 올해 연말쯤엔 대출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의 14년 만입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폭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 한미 금리 역전 상황 등을 반영하면 대출금리를 중심으로 한 상승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물가로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을 사도 문제, 안 사도 문제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심 전환 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이 크게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국내 통화, 금융당국 수장들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금융부문 민생안정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높아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1,000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1,200억 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저금리 전환대출과 새출발 기금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도 줄이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9조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그룹별 상반기 순이자 이익은 KB 5조 400억 원, 신한 5조 1천억 원, 하나 4조 1천억 원, 우리 4조 1천억 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19% 이상 늘었습니다. 이자 이익에 힘입어 KB금융과 신한금융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2조 7천억 원을 넘으며 금융지주 출범 이래 반기 기준 가장 많았고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1조 7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을 두고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통령실이 이 규제를 폐지하자는 제안을 온라인 투표에 붙이면서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 죽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운영하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제안 3개를 선정하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매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이 규제는 지난 2012년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당시 대형마트 6개사는 직업 선택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중소유통업계 상생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형마트가 쉰다고 전통시장이 붐비진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형마트가 쉬는 날 대다수는 다른 채널을 이용한다고 답했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응답은 16.2%에 그쳤습니다. 다른 채널로는 중규모 슈퍼마켓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과 동네 슈퍼마켓은 각각 24.5%, 20.6%를 차지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법 도입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없고 규모가 큰 중소유통업체와 온라인 쇼핑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형마트들이 들어오고 나서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의무 휴업 규제가 생기면서 매출이 조금씩 그나마 회복이 좀 되고 있었거든요. 슈퍼마켓이나 편의점까지 찾는 비율을 하면 의무 휴업일에 골목 상권을 찾는 소비자가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마트 노조는 노동자의 실권리 차원에서 의무 휴업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국민 기만 투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트 노동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휴일을 지켜주십시오.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가 국민 제안 투표에 선정된다 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선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과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해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유류세 7% 추가 인하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전국 주유소 중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29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20%, 또 경유 가격을 17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컨슈머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은 휘발유 유류세를 7% 추가 인하하면 리터당 57원이 인하돼야 하고 국제 휘발유 가격 인하분인 172원까지 더해 리터당 229원 이상 이하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 20%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유의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 실제 178원 이상 인하한 주유소는 전체의 13%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국인도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 외국 국적을 보유한 한국계 인물도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으나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 집단이 됐습니다. 공정위는 외국인을 대기업 집단 총수로 지정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하더라도 형사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기를 열어주기로 합의한 뒤 하루 만에 5대 사항을 공격한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대 사항을 통한 곡물 수출은 앞으로 러시아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 대한 자신들의 미사일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데사 항의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специальную военную операцию на Украине.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곡물 수출 합의서에 서명한 지 채 하루도 안 돼 벌어진 미사일 공격으로 합의 자체가 무산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 작업을 진행할 공동조종센터 설립 등은 아직 시작도 못해 차질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흑해 항로가 열리면 매달 500만 톤의 곡물을 실어 나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І ми бачимо абсолютно одностайність світової реакції на цей удар. Окупантам вже 다만 러시아가 군사시설 타격이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만큼 합의를 깼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한 곡물 수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지만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에 나선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뿐 아니라 더욱 폭넓은 주제로 우크라이나와 협상하고 싶어도 서방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또 서방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을 계속 요구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이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인근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이 초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더위와 오랜 가뭄으로 초목이 바짝 말라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 전체가 검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 한 마을에서 시작한 오크 화재가 불길이 거세지며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이미 여의도 면적의 13배가 넘는 38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산불은 주변에 있는 주택과 차량으로 옮겨붙으며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피해 규모가 집계되지 않은 가운데 주민 6천여 명에게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They came by about 15-20 minutes ago and told us that everybody's got to go.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산불로 인한 연기로 하늘은 붉은색으로 변했고 낮인데도 어둠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인공위성에서도 연기 기둥의 모습이 뚜렷이 확인돼 이번 산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게다가 요세미티 공원 남단에서 이미 발생한 다른 산불을 진화하던 중 발생한 화재라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와 오랜 가뭄으로 바짝 마른 초목, 낮은 습도 등은 산불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조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최근 더 파괴적인 산불이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KBO 리그 역대 한 경기 최다 점수차 승리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기아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와의 경기에서 최영우와 황대인, 김석환의 홈런 등을 앞세워 롯데를 23대 0으로 이겼습니다. KBO 리그 역대 최다 점수차 기록은 22점 차였습니다. 선두 SSG는 두산의 5대 4로 역전승을 거두며 8연승을 달렸습니다. 삼성은 키움을 8대 0으로 꺾고 13연패에서 벗어났고 NC는 LG를 6대 1로, KT는 한화를 3대 1로 이겼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더위의 기세가 나날이 강해지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선에 그쳤지만 오늘은 33도까지 올라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더위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 등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동해안 지방에는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 대전은 24도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과 충북, 영남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전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3만 5천여 명이 새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돼 일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입국자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제한됩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대기 발령과 감찰 조치가 내려지자 경찰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간 초급 간부회의 개최도 추진됩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날인 오늘 정치 분야 질문에선 경찰국 신설과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부 북송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들이 관리소호를 틈타서 탈출해 인근 마을의 가축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규제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 합의 직후 수출 항구를 공격해 국제사회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군사시설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곡물 반출이 이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 서울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이번 주 내내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네, 굿모닝 YTN 이어갑니다.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3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제보다 2만 8천여 명 줄어든 3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주 중 6만에서 7만 명을 기록했지만 주말 들어 검사 건수가 줄면서 확진자 규모도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 밤 9시 기준 중간 집계로는 4월 17일 이후 14주 사이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면서 대응책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첫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6만 명대에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 수는 333명인데요.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엔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427명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면서 입국 방역이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입국 뒤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오늘부터는 입국 1일차 당일에 받아야 합니다. 밤늦게 도착하는 비행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입국 다음 날 검사까지 인정됩니다.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자택이나 숙소 대기가 권고됩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자택이나 숙소 관할 보건소에서 무료 검사가 가능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이와 함께 한동안 허용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도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가능해지는데요.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회의가 열린 데 이어 경감과 경위 등 중간 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하면서 경찰제도 개성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은 기자입니다. 경찰 총경급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사명 총경의 대기 발령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지휘기축 제정을 통해 경찰이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감, 경위 등 중간 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내부망에 30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팀장 회의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도 류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감찰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경찰제도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통상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한 건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은 다음 달 2일쯤엔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찰 직장협의회가 류삼영 총경의 대기 발령 등에 반발해 1인 시위와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합니다. 전국 경찰 직협회장단은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앞에서 전국 총경회의를 주도해 대기 발령된 류 총경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직협은 행안부 통제 대신 국가경찰위원회,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등 민주적 통제 방안을 담은 국회 입법 청원을 위한 온라인 서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 경찰서장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전체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검찰청은 법무부에서 관여하는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은 기재부에 세제실이 있어 관장하지만 경찰만 부처에 관할하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기능을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이 했지만 지금은 없어진 만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경찰이 힘이 세지는데 견제나 균형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반문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는 휴일에도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전국 서장회의에 대해 집단 행동이자 전 정권 충견 노릇을 하던 일부의 하극상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고 야당은 정부가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비정상의 정상화라면서 전국 서장회의를 집단 행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경찰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재청권을 실질화하는 것으로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원내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충견 노릇을 한 일부 경찰들이 하극상을 벌이고 있다며 반성부터 하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도 지도부 만류에도 총경들이 회의를 강행해 복무 규정을 어겼다고 가세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명령 지휘체가 분명한 또 계급사회입니다. 총수의 어떤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집단적인 이런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시도라면서 대대적인 맞불 공세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전두환 정권식으로 대응하는 데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또 권력에 굴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보복 인사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을 이어가면서 경찰국 설치를 불법으로 시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장관이 정부조직법 위반을 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탄핵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그 방안이 들어서는 것이죠.
이런 여야의 대치는 당장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국회 대정부 질문에 이어 이번 달 말로 예상되는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금융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2년간 41조 원대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금융수장들이 처음으로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 부담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추 부총리는 먼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에 4천억 원 이상을 추가 출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추 부총리는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이 내년까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변동금리 비중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80조 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일부로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들에게 41조 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특례보증과 금리부담 경감 등 10조 원 규모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경쟁력 강화와 재기 지원을 위한 신규 자금 공급도 추진됩니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와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대출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다음 달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긴급, 일시적 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앞으로는 조치가 끝나더라도 소상공인 등이 금융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제조업 경기가 석 달 연속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전문가 170명을 대상으로 233개 업종에 대한 전문가 서베이 지수 PSI 조사를 실시한 결과 7월 제조업 업황 PSI가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PSI는 전달과 같은 수준인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까울수록 업황이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또 0에 근접할수록 업황이 악화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포스코그룹이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영향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합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21일 최정우 회장 주재로 그룹 내 사장단과 임원들이 참석하는 그룹 경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위기 대응 긴급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시장 상황을 글로벌 시장 축소, 원자재 비용 상승과 공급 불안이 겹친 복합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고 각 부문 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 혁신, 투자 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 확보에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국내 4대 금융지주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자 이익으로만 19조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출자들은 빚더미에 앉았는데 은행만 돈잔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고통 분담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나라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벌어들인 이자 이익이 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KB와 신한 5조 원대, 하나와 우리금융 4조 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넘게 늘었습니다. 순이익도 덩달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KB와 신한금융그룹은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 하나와 우리금융도 1조 7천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금융사들이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낸 건 예대 마진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반기에만 기준금리를 3차례 인상하면서 대출금리가 빠르게 올랐지만 예금금리는 더디게 올라 은행들이 얻는 이익이 커진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만 이자 잔치를 한다며 연일 제동을 걸고 나섰고
최근의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급속한 금리 인상은 또 다른 유형의 새로운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금융지주회사 회장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사도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 요구에 일제히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차주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분할상한다든지 만기 연장 등 이런 프로그램을 작동해서 연장해 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좋고 자체적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잘 준비해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실제 은행들은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 금리를 감면해주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에는 7월의 빅스텝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따라 이자 이익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여서 금융사들에 대한 고통분담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민의힘 5선의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주 의원에게 연금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주 의원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 2015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며 연금 재정 안정과 4대 공적연금 등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에서 경기 침체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방송에 출연해 일자리 창출이 일부 더뎌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것이 경기 침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경기 침체는 경제 전반이 취약해지는 것이라며 성장이 느려지는 이행기에 있기는 하지만 이는 필요하고 적절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경기 파주시에 있는 마을에 들개떼가 나타나 가축들을 마구 물어 죽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YTN 취재진이 확인해 본 결과 사설 보호소에 있던 유기견들이었는데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손쉽게 탈출해 인근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제보는 Y 박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천막에 뚫린 작은 구멍을 비집고 나오더니 자기보다 큰 동물 사체를 끌고 와 마구 물어뜯습니다. 다른 개는 닭을 물어 죽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마을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난 건 지난해 초쯤입니다. 작년부터 개들이 그 시설 주위에 모여서 있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고 개들은 민가의 가축들을 공격했고 심지어 야생 고라니까지 물어 죽였습니다. 한 주민은 지금까지 키우던 닭 수십 마리와 강아지까지 물려 죽었는데 이젠 자신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하소연합니다. 그 개들이 저한테 위협을 당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워서 제가 농장에 가서 문 잠그고 119나 112를 여러 번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2년 전 인근에 생긴 사설 유기견 보호소가 문제였습니다. 유기견 40여 마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목줄을 하지 않아서 울타리 천막에 뚫린 구멍으로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었던 겁니다. 개들이 드나들던 구멍은 현재 검은 천막과 녹슨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판넬을 구멍 앞에 기대어 놓는 식으로 허술하게 막아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나마 이런 땜질식 조치도 주민 피해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이달 초 시정 명령을 내린 끝에 이뤄졌습니다. 나 평생 이 댁 먹기를 지켜봤어. 하지만 당장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과태료 처분 외에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법에는 아직 사설 동물보호시설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 폐쇄하거나 규제할 만한 법적 근거도 전혀 없는 겁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는 거는 이제 부르는 명칭만 있는 거지 법에서 그걸 인정해주거나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이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보호시설 설치 기준, 신고 의무를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4월부터입니다.
관리 규정의 공백 속에 허술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대구 구지면에 있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공장에서 불이 나 12명이 다쳤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들이마신 직원 11명과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 90여 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소방차 37대와 소방 인력 120여 명을 동원해 출동 1시간 반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오늘 새벽 대구 지역 아파트와 주택 일부가 한때 정전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는 오늘 새벽 0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대구 지산동과 범물동 지역 300가구가 정전돼 현재는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냉방기기와 냉장고 사용 등이 갑자기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시 장안읍 부근 해상에서 윈드서핑을 하던 70대 남성 A씨가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2대와 대원 8명을 동원해서 30여 분 만에 A씨를 구조했는데 A씨는 다친 곳은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높은 파도로 인해서 A씨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 기장군 도로변의 소나무가 전신주 고압선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부산 기장소방서와 한국전력공사는 어제 저녁 6시쯤 사고 현장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압선에 걸쳐 있던 썩은 소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고압선이 끊어져 나무가 도로를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동안 주변의 차량 통행을 통제해 인근 도로가 한때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마약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운전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 부담금 1,000만 원, 대물 피해 부담금 500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1억 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또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서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에 합의한 다음 날 수출항 중 한 곳인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항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4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글을 통해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 미사일들이 오데사항의 군사 기반 시설을 파괴했다면서 고정밀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 경비정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오데사항 피격으로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을 지지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논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곡물 운송 문제뿐 아니라 더 폭넓게 우크라이나 측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협상을 원치 않는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주장했습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집트를 방문한 라브로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흑해 곡물 운송 합의뿐 아니라 더 광범위한 문제도 논의하고 싶지만 우리 뜻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에서 서방 조종자들, 영국, 미국, 독일 등 많은 유럽연합과 나토 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며 따라서 협상을 위한 선택은 그들 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는 27일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을 전승절로 기념하는 북한은 참전 노병들이 참가하는 전국 노병대회를 3년 연속으로 열기로 했는데 대남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통상 한국전쟁이 시작된 6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을 반미 공동투쟁 월간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최근 조선중앙TV는
한국전쟁 때 전투와 인민군을 조명하는 편집물을 연이어 틀며 반미의식 고취에 나섰습니다. 저국의 바다에서 오만하게 돌아치던 미지 중순양함 볼티모어를 비롯한 적 함선 집단에 만회할 수 없는 심대한 타격을 안겨 적들을 기절초풍케 한 군이 해병들의 전투 위훈을 새겨보느라니. 이런 분위기는 정전협정 체결 69주년이 되는 오는 27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날, 전승절로 부르며 자축하는 날입니다. 때 맞춰 참전 노병들을 불러 모으는 전국 노병대회도 평양에서 연다고 밝혔습니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이 아니고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3년 연속 노병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자연재해 등 이른바 삼중고에 맞서 내부를 결속하는 계기로 삼을 거란 분석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성과는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대규모 정치 행사를 통해서 자신의 최저 결속과 자신의 정치적 권위 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작업을 김정은 체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재작년과 지난해 모두 행사에 직접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전 매체가 아닌 북한 정권 수뇌부가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적은 아직 없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한미가 연대급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전략무기 전진 배치 움직임도 가시화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후 하루 안에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지금까지 입국 3일 이내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를 오늘부터 입국 1일 이내에 받도록 했는데요. 또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자택 또는 숙소에서 대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시설 등에서 대면 접촉 면회도 오늘부터 다시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또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금지됩니다. 21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친 국회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을 실시합니다. 오늘 여야는 국회에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질의에 나서는데요. 경찰국 신설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여가부 업무 보고를 공지했다가 일정 재조정으로 미뤘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여가부가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거나 폐지될지에 대한 방안이 논의될 거로 보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면서 공백 53일 만에 정상화된 가운데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합니다. 현충원 방문은 전 후반기 국회가 꾸려지면 이루어지는 정례적인 일정인데 김 의장을 비롯해서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7월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 5개 지구 4,763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의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최고 사법기관 지위를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가 격화하면서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요. 사법체계 빨리 다듬어야겠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최근 GS 칼텍스의 700억 원대 세금 소송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사건은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4년 GS 칼텍스는 옛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라 세금을 물게 되자 법인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론 냈지만 헌재는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한정위헌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정위헌이란 법 조항은 그대로 두되 헌재가 법 해석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기존 판결을 유지하자 헌재는 한정위헌 효력을 부인한 판결은 재판 청구권 침해라며 결국 재판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이나 위헌이 아닌 한정위헌 효력을 둘러싼 두 기관 갈등의 골은 깊습니다. 헌재는 1997년에 이어 지난달에도 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한정위헌 결정이 헌법과 법률에 없는 용어고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최고법원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법원이 헌재 해석에 얽매인다면 헌법에 쓰인 사법권의 독립과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성격이 모두 부인될 거란 겁니다. GS 칼텍스 등이 헌재 판단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도 결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결국 피해는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가고 사법체계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폐기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대법은 오는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검찰은 2013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회담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초본 삭제를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전세 사기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꾸려 6개월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에 전세 사기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각 시도 경찰청과 일선 서해 전담 수사팀을 지정해 내년 1월 24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깡통 전세 같은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이나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등 7개 유형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크거나 건축자, 분양대행사,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한 조직적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고 원전 생태계 회복엔 4년 정도가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요 70개 원자력 기업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들은 원전 산업 경쟁력이 탈원전 이전의 65%에 불과하며 기존 원전 생태계 복구까지 3.9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경련은 원전 산업 재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부담 완화, 신규 채용 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 강문해수욕장과 경포해수욕장 등 강원도 동해안해수욕장에 주말을 맞아 이틀간 28만 9천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그제 1년 전보다 35% 줄어든 13만 1천여 명이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1년 전보다 23% 증가한 15만 7천여 명이 동해안 해수욕장에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강원도 동해안 해수욕장은 지난 8일부터 개장해 고성과 양양, 강릉, 삼척, 동해, 속초 등 모두 83곳에서 운영 중이며 폐장은 다음 달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온 상승과 일상 회복의 영향으로 지난달 에어컨과 항공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5월보다 많이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 관련 상담이 5월보다 107% 증가했고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상담은 2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컨의 경우 냉방 능력 저하로 애프터 서비스를 요청했지만 지연돼 상담이 늘었고,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는 항공권 취소 때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서 불만이 증가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보기 힘든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농촌 봉사활동이죠. 최근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긴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로 농촌마다 반가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농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밭고랑 사이사이마다 자리 잡은 대학생들. 비가 오는 궂은 날씨도 농촌 봉사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요령은 없지만 열정은 한가득. 땅속 깊게 뿌리내린 잡초는 아무리 당겨도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생소한 밤매기에 팔과 다리, 허리까지 저리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힘든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하면서 되게 뜻깊고 또 되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항상 꿋꿋이 하시니까 되게 그런데 책임감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농촌 봉사활동. 농부는 3년 만에 다시 찾아온 학생들이 손자, 손녀만큼이나 반갑습니다. 이 친구들 만나서 반갑기도 하고 일손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너무 좋았어요. 대충 하는 친구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기특한 학생들, 이번엔 특별한 선물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선물 세트. 간단한 부식거리부터 부채와 토시, 해충 기피제까지 알차게 담았습니다. 벌레 많으니까 나가기 전에 뿌리시면은 벌레가 근처에 안 그리게. 뜻밖의 선물, 그리고 꼼꼼한 설명까지.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영월 못 가가지고 시장에를. 그러니까 시장 너무 멀고 덥고. 그래서 이건 못 사왔어.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나중에 또 쓰시다가 해시면은 또 쓰시라고. 코로나19 이후 일손 부족이 더 심해진 농촌. 때마침 재개된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이 가뭄의 단비가 되고 있습니다. YTN 홍석욱입니다. 일본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가고시마시의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어제 오후 8시 5분쯤 분화했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분화가 발생하면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분출된 돌이 분화구에서 2.5km까지 날아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쿠라지마 분화 속보를 발령하고 분화 경계 레벨을 기존 레벨 3인 입산 규제에서 가장 높은 레벨 5 피난으로 올렸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는 무려 5도가량이 높아지겠고요. 습도까지 매우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도 하나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강원 산간과 충북 북부, 영남 내륙의 5에서 40mm가 되겠고요. 지역별로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3.8도, 부산이 23.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강원과 충북, 영남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3도, 대구는 무려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찜통더위가 이어지며 폭염특보도 점차 확대되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기습적인 소나기도 자주 내리겠습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